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효성 주요 5개사의 영업이익이 3년 만에 다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효성에 따르면 주력 5개 회사의 총 매출은 18조 119억 원, 영업이익은 총 1조 10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매출을 1조 원을 달성한 이후 3년 만으로 업계에서는 효성의 실적 호조에 대해 취임 3년째를 맡고 있는 조현준 효성 회장의 글로벌 경영이 확실하게 안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효성 관계자는 중국 시장 등에서 프리미엄 석유 제품 판매가 증가했고 베트남과 인도 등 주요 해외 법인들의 실적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내 산업계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정부의 특별 연장 근로 허용과 내수 진작 방안, 정보 부재 해소 등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롯데, CJ 등 기업 관계자들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신종 코로나 관련 업종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업종을 대표해 단기적인 사태 해결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인 부품 소재, 장비의 조달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판매처 다변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와 외교적 대화 채널로 전달받는 중국의 현장 상황과 중국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전개 추이 등에 대한 정부의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5일 약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가졌습니다. 첫 회의에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팀장이 참석해 각사별 준법 경영체제 운영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준법위원회는 관계사의 대외 후원금 및 내부 거래, 기업 공개와 조직 변경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사와 별도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준법 감시 신고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 방향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 세탁기가 미국 유력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세탁기에 선정됐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 리포트는 시중에 나온 여러 브랜드의 세탁기들을 대상으로 세탁력과 옷감 손상 정도, 물 사용 효용성 등을 자체 시험하고 2020년 최고 세탁기를 발표했습니다. 시험 결과 LG전자의 통돌이 세탁기 3종이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전자동 세탁기 1위부터 3위를 휩쓸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탑재된 터보워시가 세탁 시간을 줄여주며 스마트폰 연동 기능으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명 추가로 확인돼 국내 확진 환자가 2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추가로 확진된 확진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한국인으로 앞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와 가족이고 1명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입니다. 58세 중국 여성인 23번째 환자는 지난달 23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보건소 조사에서 발열이 확인돼 검사를 시행했고 이날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 여성은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상온 간편식 브랜드로만 3,400억 원대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컵반과 비비고 국물 요리, 비비고 죽 등 상온 간편식 3대 브랜드의 지난해 매출이 3,45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4.3%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비고 죽은 출시 1년여 만에 총 3천만 개가 팔리며 간편죽 시장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상온 간편식은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고온 살균 처리로 맛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원재료 본연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CJ제일제당의 독보적인 전처리 기술을 개발한 점이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PC그룹은 오는 7일 쉐이크쉑 싱가포르 2호점인 닐로드점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닐로드점은 과거 타이거밤 공장이 있던 곳으로 건물 1층에서는 쉐이크쉑 대표 메뉴뿐만 아니라 무항생제 닭가슴 통살을 저온으로 조리해 만든 치킨쉑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SPC는 닐로드점 메뉴 중 쉐어텍 매출 중 5%를 지역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SPC 그룹 관계자는 싱가포르 고객에게 쉐이크쉑의 다양한 메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사회가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나 구호 물품들을 보다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일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약 17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외 담당 사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하루빨리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이달 7일부터 3월 6일까지 한 달간 KT그룹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인 모바일 퓨처 리스트 18기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KT 모바일 퓨처 리스트는 2003년 도입된 대학생 프로슈머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KT그룹사와 아이디어 발굴 활동을 통해 KT그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대국민 주요 캠페인 기획과 고객 최우선 방향 도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합니다. 앞서 KT 모바일 퓨처 리스트에는 약 4,550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기가진이 광고 영상 제작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플래시몹 등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KT 관계자는 모바일 퓨처 리스트와 같이 고객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